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마디 실수로 분위기가 싸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던 기억. 별 뜻 없이 던진 농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그 뒤로 관계가 서먹해졌던 경험. 젊을 때는 몰랐다. 말의 무게를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화살이 활을 떠나면 되돌릴 수 없듯이 말도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주인을 떠난다. 그때는 솔직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믿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도 나는 원래 직설적인 사람이야 라고 당당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된다.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한다. 좋은 말 100마디보다 나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 상대방의 외모, 가족, 경제적 상황, 과거의 실수.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 특히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한다. 술이 들어가면 혀가 짧아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속으로 생각했던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술 취해서 한 말이라고 변명해도 이미 늦다. 상대방은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 욕을 동료들과 나눈다고 해서 동지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상사 귀에 들어간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특히 나쁜 말은 더 빨리 퍼진다. 후배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조심이 필요하다. 요즘 젊은 애들은 내가 너 정도 나이 때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순간 벽이 생긴다. 세대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순간 적이 된다. 가족 간에도 말의 상처는 오래 간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자녀들에게 무심코 한 비교 발언이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가족이니까 뭘 말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때로는 침묵이 답이다. 모든 상황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다. 특히 논란이 될 만한 주제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 종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듣는 기술도 말하는 기술만큼 중요하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 말실수를 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라. 자존심 때문에 미루다 보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 그럴 뜻이 아니었다는 변명보다는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낫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품격도 높아져야 한다. 거친 말, 상스러운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어른다운 모습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반대로 험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남는다.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지혜라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해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도 굳이 싸울 필요가 없을 때가 있다. 회의실에서 후배가 틀린 의견을 내놓았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즉시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진다. 그런데 잠깐, 과연 지금 이 순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된다.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젊을 때는 틀린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지식을 과시하고 싶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인정받고 싶었다. 그때는 몰랐다. 상대방의 체면을 구겨버리면서까지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존심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놈이다. 가져도 문제, 버려도 문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적절히 굽힐 줄 아는 자존심이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것을.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렇다.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기고 나서 무엇이 남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만 남을 뿐이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니까 항상 옳다고 우기는 순간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때로는 아빠가 틀렸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존경을 받는다. 직장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내렸을 때 당장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 순간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물론 무조건 굽히라는 뜻은 아니다. 원칙의 문제, 도덕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소한 의견 차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까지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다. 이기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망가진다면 진짜 이긴 것이 아니다. 가끔 보면 자존심 때문에 평생을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형제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는데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다. 자존심을 굽힌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것을 보는 지혜다. 당장의 승부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현명함이다.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버티다가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내 관점에서만 보면 틀려 보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 관점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교만이다.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정답이 공존할 수 있다. 자존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고 나중에 따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의견도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도 지켜줄 수 있다. 때로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굳이 지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더 존경한다.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본다. 화가 날 때일수록 자존심을 조심해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자존심도 함께 올라간다. 그때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화가 나면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좋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느냐다.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따뜻한 추억들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 너무 멀어도 문제인 그 미묘한 경계선을 찾는 것이 다음 단계의 지혜다. 새로 입사한 후배가 첫날부터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연애 문제부터 가족 갈등까지. 처음에는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사생활을 늘어놓는 후배를 보며 깨달았다.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이가 들어서야 배우게 된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편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빨리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내 모든 것도 털어놓으려 했다. 그때는 몰랐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그 선을 함부로 넘나들면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을.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함이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예의다. 직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동료와 친해지려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 처음에는 친밀감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으로 바뀐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월급이 얼마야? 집은 전세야 작아야?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은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불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말하고 싶지 않거나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관계를 망가뜨린다. 누구랑 만나고 있어? 언제 결혼할 거야?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과 관심의 표현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압박과 간섭으로 느껴진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친구 관계는 더욱 섬세하다. 오랜 친구일수록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쉽다. 우리 사이에 뭘 그래라는 말로 상대방의 불편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돈 문제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거나 평가해서도 안 된다. 요즘 돈벌이가 어때? 그 가방 비싸겠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돈은 각자의 프라이버시 영역이다. 거리두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무작정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그 타이밍을 아는 것이 지혜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경계를 좁혀도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신호를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대화를 피하려 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만남을 자꾸 미루는 것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다가가려 하면 관계가 악화된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표정이 어둡거나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약속은 잡는 것들, 이런 간접적인 거절 신호를 알아차려야 한다. SNS 시대에는 거리두기가 더욱 복잡해졌다. 온라인에서는 경계가 모호하다. 상대방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SNS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상대방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로 과도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어제 여행 갔더라? 사진 봤어. 이런 말을 들으면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다.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는 것이 예의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젊을 때처럼 빨리 친해지려 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좋다. 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 처음 만남에서는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고 개인적인 질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맞춰주면 된다. 직장에서의 거리두기는 특히 중요하다. 동료와 친구는 다르다. 일이 끝나면 각자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주말에도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든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거리는 더욱 미묘하다. 너무 가까우면 공사 구분이 어려워지고 너무 멀면 소통이 안 된다. 일할 때는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기술이다. 후배들과의 관계에서는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내 기준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편안해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억지로 젊은 척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끼어들려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거리두기는 거절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애매한 태도보다 낫다. 시간이 안 된다. 다른 약속이 있다. 이런 핑계보다는 죄송하지만 어렵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핑계는 들통나기 쉽고 나중에 더 큰 오해를 만든다.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자기 보호의 수단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내 일처럼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만 쌓인다. 동정심은 좋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몰입하면 자신이 지친다.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조언했다가 일이 잘못되면 원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전제를 달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거리두기의 최종 목표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가깝되 부담스럽지 않고 멀되 냉정하지 않은 그 절묘한 지점을 찾는 것.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터득했다면 이제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배워야 한다. 내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일을 대충 하지? 회의에서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젊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으로 시작하는 순간 벽이 생긴다는 것을. 젊을 때는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렇게 고리타분한 말만 하는지, 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답답했다. 그런데 어느새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들이 자란 환경과 내가 자란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같은 나이라고 해도 겪은 경험이 다르고 받은 교육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뜻이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밤늦게 일하는 것이 성실함의 상징이었던 시절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지금은 다르다. 야근이 뭐가 힘들어? 회식도 안 나오고 팀워크가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을 하는 순간 세대 갈등이 시작된다. 그들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대와 종이 문서를 선호하는 세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자. 그들은 빠른 변화에 익숙한 세대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스마트함일 수 있다. 소통 방식도 다르다. 긴 회의보다는 간단한 메신저 대화를 선호한다. 공식적인 보고서보다는 실시간 공유를 좋아한다. 이것을 무례하다고 단정하지 말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부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창의성과 개성이 더 소중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길과 아이가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라고 강요하지만 그들은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프리랜서나 창업을 꿈꾸는 것을 철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언제 결혼할 거야?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이런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각자의 인생 계획이 있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다. 저축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다. 여행이나 취미에 투자하는 것을 낭비라고 보지 말자. 그들만의 행복 추구 방식이다. 직장에서 후배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다. 이것도 못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회가 만만한 줄 알아? 이런 말들은 그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 대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말해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까? 함께 해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도와주려 하자. 세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무조건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다. 내 방식도 옳고 그들 방식도 옳을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점들을 찾아보자. 그들의 빠른 적응력, 창의적 사고, 효율적 업무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배울 만하다. 나이가 많다고 가르치기만 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보자. 물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도 소중하다. 인생의 선배로서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강요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나누는 것이 좋다.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이라고 말해보자. 사람을 문제 삼지 말고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벽이 생기지 않는다. 세대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방식을 틀렸다고 단정한다. 이런 태도가 갈등을 부른다. 각 세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들이 자란 환경, 받은 교육, 겪은 경험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다.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나이가 들수록 포용력이 넓어져야 한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한다. 내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관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세대 차이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비우고 고집과 편견을 버리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오랫동안 고집했던 업무 방식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가 이 방법으로 성공해왔는데 왜 바꿔야 하지?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니 알게 되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단순한 고집이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된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다는 진실을.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고 채우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식도 경험도 소유물도 많을수록 좋다고 여겼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편견도 내려놓아야 할 것 중 하나다. 여자는 원래,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은 이런 고정관념들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각자는 고유한 개체다. 오래된 원칙에 대한 맹신도 위험하다. 원칙은 원칙이야 라고 말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원칙도 바뀔 수 있다. 융통성 없는 원칙은 독이 될 수 있다. 완벽주의도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적당히 좋은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도 버려야 할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남의 평가보다 내 만족이 중요하다. 직장에서의 권위의식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이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후배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그들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내 기대를 강요하지 말자. 돈에 대한 집착도 적당히 내려놓아야 한다.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돈을 위해 건강을 잃거나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생각은 현재를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원망과 분노도 내려놓아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나 자신을 더 괴롭힌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데 나만 소가리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나면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고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편견으로 꽉 찬 머리에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을 수 없다. 내려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야 한다. 사소한 고집부터 내려놓아 보자.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이럴 수도 있다로 바꿔보자. 절대라는 말을 대부분으로 바꿔보자. 조금씩 유연해지는 연습을 해보자. 나이가 들수록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안목이 생긴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지혜다. 건강, 가족, 진정한 친구. 이런 것들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체면, 권위, 과거의 영광 같은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아도 된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줄어든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부자다.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버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 진짜 자유로워진다. 내려놓기의 최종 목표는 평안함이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어딜 가도 적을 만들지 않는 법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 고집을 부리지 않고 편견을 버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비운 자리에는 새로운 관계들이 들어온다.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는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